자, 높임 표현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높임 표현을 높임에만 한정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가 나보다 높은 대상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 뭐 지위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연령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높고 혹은 나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하는 그 높고 낮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별하여 표현하는 모든 그 표현을 통칭해서 높임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임 표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체와 객체 그리고 상대라는 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구별을 할 건데 일단 세 개를 크게 둘로 구분해 볼게요. 자, 일단은 주체와 객체라는 이 두 개의 높임 표현은요. 주로 우리가 말할 때 쓰는 거 말고요. 문장에서 쓰는 높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뭐 신데렐라가 살았는데 뭐뭐 했는데 뭐뭐 했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되는 자리에서 높임을 실현할 때 그때 주로 쓰는 높임 표현이 이런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체 높임은 혹은 객체 높임은 문장의 어떤 성분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높임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한데요. 무슨 말이냐? 주체를 높인다는 건 어쨌든 우리가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건 다시 개념으로 가볼까요? 자, 자,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서 그의라고 했는데 높임 표현의 전제는 일단 높임의 대상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높일 건데 주체는 그 중에서 누구를 높일 거냐, 어디를 높일 거냐, 어느 사람을 높일 거냐 그걸 결정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체는요, 문장에 주어 자리에 오는 사람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객체는요. 문장에 목적어 자리, 을를 자리에 오는 사람이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같은 부사어 자리에 오는 사람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안에서 문장의 성분의 개념으로 이 두 개의 높임법은 다루면 훨씬 더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먼저 주체의 높임,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즉 서술의 주체는 주어입니다. 주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어가 화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한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나이죠. 아니면 이제 직급에 따라서 이제 높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어 자리에 오는 사람이 그러면 높임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주로 이제 우리가 나이로 한번 짜져볼게요. 뭐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보다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나머지 서술어들, 뒤에 오는 어떤 표현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 줘야 돼요. 그 방법은 자,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어미를 사용해서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조사를 사용해서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어휘.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어휘는요. 어떤 단어인데 이미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단어들을 특수어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단어 자체 안에 높임의 의미가 실현되어 있는 특수어휘.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주로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들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볼게요. 첫 번째,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를 붙입니다. 자, 어미를 사용한다 나오죠? 네, 이 선어말 어미 뭘 붙인대요? 시를 붙인대요. 혹은 의시를 붙인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시 계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서 실현되기도 하고 또 주격조사 이 가가 와야 되는 자리에 주어 자리에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 것이니까 그분한테 이 가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조사, 깨서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뭘 써야 되는지도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같은 애초에 이 단어 자체에 높임이 실현되어 있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대상을 높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특수어휘는요. 계시다 자체가 한 단어예요. 계와 시와 다 이렇게 얘네를 쪼개기가 어려운 한 단어거든요. 이걸 왜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이 선어말 어미 시와
똑같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이 시는요. 기본형이 있는 단어들의 첨가돼서 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보다라는 단어에 보신다, 보시다 혹은 가다라는 단어 안에 가시다 이렇게 해서 시를 제외하더라도 의미가 만들어지는 그런 단어들에 우리는 시가 붙었다고 하는 거지. 자, 얘네들 시 빼볼게요. 개다, 잡수다, 주무다, 편찮으다. 이상합니다. 막 이 잡수다는 원래 이게 잡수시다가 원래 맞는 말인데 저 표현은 막 뭐 방언과 뭐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좀 줄여서 쓰면서 잡수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못된 단어예요. 그래서 시를 집어넣었는데 어색하다. 그럼 얘네들은 시가 포함된 그 자체가 기본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수어휘들로 주어를 높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자, 선생님은요, 네, 학교라는 지위에서 높은 분이고 또 나이도 그러니까 학생보다 많은 분이죠. 그래서 선생님 높일 건데 이 선생님이라는 주어를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높임의 대상이니까 주격 조사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겁니다. 조사에서 깨서로 그리고 교무실에 계신다. 자, 선생님이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특수한 서술어를 사용해서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어떻게 찾는다고요? 지금 계시다와 깨서를 왜 이 문장 안에 집어넣었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집어넣습니까? 선생님이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죠. 네, 이 주어를 높이기 위한 이 방법 얘네들을 바로 주체 높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